와우. 안녕하세요. 복싱 레전드 코리아 황현철입니다. 논란의 경기 리뷰. 오늘은 박종팔 선수와 린델 홈즈 간의 IBF 슈퍼미들급 타이틀 매치, 두 선수 간의 1차전이었죠. 86년 7월에 벌어졌던 그 경기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이 경기는 2라운드에 박종팔 선수의 부상 때문에 노 콘테스트로 끝난 경기라서 크게 논란이 됐던 부분은 아니지만 일단은 다시 한번 짚어보고자 하고요. 또 저희 구독자님들 중에서 일본 분이 몇 분 계신데 예전에 그 영상을 보지 못해서 확실히 부상 때문에 벌어진 그 노 콘테스트 경기인지 혹은 뭐 펀치에 의해서 상처가 난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해 보고 싶다라고 해서 문득 또 궁금증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경기를 한번 보고 당시에 또 인기 최고였죠. 박종팔 선수. 또 추후에 세계 챔피언에 오르는 린델 홈즈, 이 선수들에 대한 얘기도 우리 매니아님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복싱 매니아계의 막내 김영무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또 오랜만에 저희 펀치라인 복싱 토크 팀이신데 오랜만에 찾아주신 구본정님 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복싱 매니아의 지존이시죠. 서준환 코토바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복싱 매니저 코리아 이성열 이사님 함께 계시고요. 자, 그럼 출발해 보겠습니다. 우리 매니아님들 박종팔 선수 하면 할 말이 참 많으실 텐데 린델 홈즈와의 1차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나요, 김영무님? 저는 박종팔 선수가 그 전성기의 시합을 볼 수 있는 그 좀 연령대가 아니라서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루키라는 월간 스포츠 잡지가 좀 발간된 적이 있어요. 거기에 근데 복싱 코너가 있었는데 그 한보영 선생님께서 1차전, 2차전을 회고하는 그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딱 그걸로 보고 박종팔 선수가 이런 시합의 내용이 있었구나라고 직접 기사로만 접했지 영상으로는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이번에 처음으로 영상을 봐서 좀 뭔가 좀 궁금증이 해소되길 저는 기대합니다. 구본정님은 어떠십니까? 네, 당시 IBF 타이틀이 좀 WBA나 WBC에 비해서 좀 많이 좀 한 수 아래라고 좀 얘기가 있긴 했는데 워낙 중량급이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좀 인기도 많고 다른 IBF 챔피언보다 많은 대접료를 받았던 걸로 기억하고요. 린델 홈즈 1차전 부상 노 콘테스트 되고 인터뷰에서 많이 박종팔 챔피언이 많이 아쉬워했다고 좋은 시합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렇게 인터뷰했던 기억이 납니다. 코토바님. 예, 저는 당시 경기를 봤습니다만은 지금 구본정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WBA, WBC 양대 기구에 비해서 IBF가 조금 좀 중량감이 낮은 게 아닌가 하는 와중에 빅매치 오랜만에 성사된 이제 빅매치였고 또 이 도전자도 그 레리 홈즈 복싱 가문의 아마 그 어떤 그 혈연 관계가 있다는 얘기를 이제 들었는데 당시 레리 홈즈라는 이름만으로도 이제 복싱 팬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하는 이제 그런 상대가 이제 왔다고 해서 굉장히 이제 긴장감이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그 경기를 이제 지켜봤고요. 제 개인적인 소감으로는 이제 1라운드 끝나고 2라운드에 아무튼 그 부상 때문에 경기가 중단이 됐는데 저 끝까지 갔으면 박종팔 선수가 굉장히 힘들었겠구나라는 개인적인 이제 소감이 들었는데 2라운드에 경기가 이렇게 어떻게 이제 중단이 돼서 저는 속으로 사실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성열 이사님은 기억나시나요? 예, 저도 비슷한 그런 생각이 나는데 전적도 꽤 좋았던 것 같고 전적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아마 30승 정도 했고 네, 두 번 빼고는 다 KO였고 패는 4패였어요. 근데 한 번 빼고는 다 KO패였습니다. 그 미국 본토에서 다져진 실력의 흑인 선수가 와서 박종팔 선수의 또 무대가 되지 않을까 굉장히 불안한 마음으로 시합을 이제 시청을 했는데 2라운드에 갑작스러운 그런 사고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버팅이 일어나서 경기가 이제 중단이 되고 더 이상 진행이 셔킹이 어렵다는 그 심판의 얘기가 나와서 너무나도 좀 다행스러운
그런 속으로도 너무 그런 마음을 안도의 한숨을 쉬었던 그런 딱 거기까지만 기억이 나요. 고토관님이랑 좀 비슷하시네요. 네. 그러니까 빨리 끝나서 다행이다. 아니요, 일단 이 시합 자체가 그냥 노 콘테스트가 된 거니까 긴장감이 그만큼 높았다는 네. 얘기죠. 이 경기를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위험한 상황에서 그렇게 돼버리니까 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뭐 도전하러 왔던 린드롬즈가 패는 좀 몇 번 많이 있었지만 그 머리에서 더일랜드를 3라운드에 또 KO 시키기도 했고 그런 실적이 있었기 때문에 뭐 안심할 수 없는 도전자였어요. 근데 당시에 이제 86년 4월이었죠. 그 박종발 선수가 미국에서 비니코토를 15라운드 KO 시키고 와서 이제 가진 첫 방어전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또 국내에서 어떤 도전자가 와도 뭐 박종발 선수가 충분히 해볼 만하지 않겠느냐 이런 분위기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당시에는 WBA나 WBC는 슈퍼미들급이 이제 없을 때여서 그런 부분이 조금 좀 변수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한번 그때 경기 보시고 얘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필름을 제가 어렵게 구했어요. 당시에 녹화를 하지 못하고 저도 재수할 때여서 이 경기를 다방에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녹화를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추후에 구했는데 그 앞에 오프닝 영상은 없습니다. 그냥 시작하는 영상과 끝날 때까지만 있고 화질이 그렇게 좋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일단 경기 한번 보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습니다. IBF 슈퍼미들급 타이틀 매치 박정팔 선수의 4차 방어전이 시작됐습니다. 환호하는 군중들 박정팔의 파이팅을 기대해봅니다. 역시 그 린델 홈즈는 고개를 좀 들어주는군요. 네, 그리고 맞서 보니까 결국은 키가 박정발 선수가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네. 두 선수가 비슷하다가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뭐 2cm 별거 아니죠. 네. 네, 두 선수가 초반전 3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두 선수가 레프트 잽을 뻗고 일단 거리를 유지합니다. 라이트를 뻗어칠 장세. 슬쩍 뒤로 밀어서는 린델 홈즈. 네, 린디럼스의 자세를 이렇게 보면 말이죠. 왼쪽 어깨가 많이 나가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네. 뒤로 제껴 있습니다. 레프트 비껴치는 것이 역시 날카롭습니다. 네, 그것이 수비형이라는 레프트 뜻입니다. 네, 홈즈 레프트 맞서는 박정팔 다가서고 있습니다. 카바윙 슬쩍 이마를 슬쩍 문질러보는 홈즈. 레프트 잽 홈즈. 그러나 거리를 맞추지 않는 박정팔. 레프트 호 레프트 중진 린델 홈즈. 저렇게 무방비 들어가서는 안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기습 공격에 능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네네. 수세에 몰렸다고 그래서 마음 놓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랩트 훅이 참 날카롭습니다. 노려보는 눈매가 매섭습니다. 랩트 더블. 린델 홈즈 아주 무뚝뚝한 표정인데요. 아주 침착합니다. 표정이. 카바를 조금 벌린 상태에서 박정팔 랩트 스트레이트 날카롭게 뻗어치는 홈즈. 네, 완전히 자세가 수비 자세예요. 네네. 그러니까 카운터가 능숙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마추어 전적이 130이라는 걸 무시해서는 안 된다. 네. 아주 그 기본기가 다듬어져 있습니다. 역시 왼손이 무섭습니다. 랩트 쪽으로 맞서는 박정팔, 심호흡을 박정팔, 거리를 유지하며 다가서고 있습니다. 여의치 않은 듯 일단 멈췄습니다. 복부 공격 랩트, 역시 왼손을 계속 쓰는데 랩트 호! 그러나 빗나갔습니다. 랩트 스트레이트 박정팔, 랩트 호, 왼손 올려치는 홈즈, 그러나 거리를 주지 않는 박정팔. 여유있게 슬쩍 앞으로 나가는 박정팔. 두 손을 내렸다가 슬쩍 받아칠 자세. 레프트 호. 홈즈의 레프트를 의식해서 손을 좀 올릴 필요도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홈스 레프트를 말이죠. 내놓고 미스블러가 생겨도 다가서지 않기 때문에 네.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네, 힘이 박정팔. 없는지 멈칫하는 박정팔. 그렇습니다. 홀딩하고 있습니다. 크린치하는 홈즈. 다시 두 손 떨어졌습니다. 1회전 30여 초 남겨놓고 레프트 잽, 그러나 카바 위를 때렸습니다. 레프트 호, 박정팔. 옆구리 공격하는 박정팔. 레프트로 맞서는 홈즈. 레프트 잽, 역시 레프트. 아직까지 홈즈가 라이트를 한 번도 뻗어치질 않았습니다. 오른손은 아직 쓰지 않고 네, 있습니다. 수비형인 선수이기 네, 때문에 레프트 스트레이트. 확실한 나이트가 나오기 어렵죠. 네. 왼손 뻗어치고 왼쪽으로 움직이는 박정팔. 웨이빙 상체를 구부려 봤습니다. 긴장이 감도는 링 위. 저렇게 슬쩍 무방비로 물러서서는 안 되겠어요. 네. 복부 날카롭게 끊어치는 린델 홈즈 공 올려서 1회전 끝났습니다. 여기는 청주 1라운드를 봤습니다. 확실히 그 육중한 그 두 선수의 대결이었는데 지금 저희도 이 경기를 보면서 와 하는 소리가 이렇게 좀 들렸었어요. 이사님 네. 어떻게 보셨나요? 저 선수가 마치 예전에 송기현 선수하고 했던 챔피언 레지 존슨의 체형과 그 스타일도 너무 닮았고 해서
지금 보니까 더 불안하네. 저 선수하고 어떻게 15라운드, 일단 15라운드. 15라운드까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지금 보니까 더 좀 걱정이 됩니다. 코트만님 어떻게 보셨나요? 저 당시에 아유 박종팔 선수가 저렇게 허술한 가드로 들어갈 때 금방이라도 펀치가 얹혀가지고 다운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마조마 하는 기억이 지금 새삼 다시 보니까 새록새록 나고 그런데 그때는 어린 마음에 너무 불안한 그런 어떤 긴장감을 안고 봐서 그런지 경기 내용을 잘 못 보고 이제 지금 이렇게 다시 보니까 몸놀림도 나쁘지 않고 상대를 잘하는 것 같네요. 잘 받아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역시 지난 경기에서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상대 선수에 비해서 한국 선수는 역시 좀 리딩 펀치가 역시 없다는 게 눈에 확연히 들어올 정도로 그 린데 홈즈의 레프트 잽이 굉장히 날카롭구나라는 게 눈에 탁 일단 박힙니다. 후원장님. 1라운드 시작하자마자 뭐 좀 박종팔 선수 주먹이 좀 히트가 됐는데 좀 클린 히트는 없었는데 도전자의 주먹이 이 스치는 주먹도 굉장히 강해 보이고 상대적으로 가드가 좀 낮다 보니까 좀 맞으면 좀 어렵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좀. 예전에 했던 경기를 다시 보는데도 불안한 마음이 많은데. 박종팔 선수의 묘미 아닐까요? 아 맞습니다. 서덜랜드를 또 초반 케어로 또 잡고 왔다는 것도 저 홈즈가 아마추어 때 아마추어 생활을 오래 했는데 그 몬트리올 올림픽 미국 대표 선발전에서 그 최종 선발전이죠. 마이클 스핑크스한테 지면서 올림픽을 못 나갔어요. 저는 실적이 좀 이뜬 선수였기 때문에 확실히 좀 기본기나 이런 거는 동양권과는 좀 수준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저는 보니까 그래도 박종팔 선수 자기 스타일대로 잘하네요. 주눅 들지 않고 흑인 근육질 복수한테 주눅 들지 않고 자기가 낼 수 있는 펀치나 주먹 잘 내면서 1라운드는 잘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주눅 들거나 자신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불안한 느낌은 전혀 안 들고 오히려 역시 박종팔답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드네요. 1라운드만 봤을 때. 자, 그럼 2라운드 한번 보고 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2회전에 접어들었습니다. IBF 슈퍼미들급 타이틀 매치 1회전은 막 그런 대로 탐색전을 그렇습니다. 펼쳤어요. 박종팔 선수로 봐서는 스타트는 좋았고 기습 공격을 오히려 박종팔 선수가 하고 있는데 그걸 상당히 귀여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가 적은 홈즈가 오히려 안면에서 복부 쪽으로 공격이 밑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카바를 슬쩍 내리고 있는 박종팔 움직이질 않고 있다 다시 움직입니다. 레프트 버디를 받았던 홈즈 받아칠 자세 레프트 원투 모처럼 다가섰던 홈즈 이제 오른쪽으로 빠져나오는 박종팔 네, 야근 선수예요. 홈즈는요. 네. 그렇게 그 무모한 그런 선수가 아니라는 걸 잘 엉덩이를 뒤로 지금 빼고 있어요. 홈즈는. 그렇습니다. 네. 자, 그것을 또 또 안심할 수 없는 게 기습 공격을 하는 선수거든요. 그러면요. 네. 레프트 잽 홈즈 가슴팍을 접어는 홈즈 레프트 그러나 빗나갔습니다. 네, 모처럼 네, 레프트가 무서운데요. 네, 버팅인가요? 네, 저렇게 저렇게 기습 공격을 하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보팅이 염려됩니다. 네네. 지금은 완전히 들어가다가 맞은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박종팔 선수 쪽보다는 오히려 인델 홈스 쪽에 조금은 주의를 줘야 할 그런 상황이 그러게요. 아니겠습니까? 시작이 좋지 않은데요. 박종팔 선수에게 이마를 아픈 척을 해봅니다만 린델 홈즈 눈자의 왼쪽이죠. 자, 왼쪽 이것이 눈이 버팅에 의해서 네. 눈이 째졌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순간이라고 일단 봐야 됩니다. 네, 지금 이게 치자마자 금세 의사 노게임으로 선언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6회전 이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세계 WBCA는 네. 3회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네. 이럴 경우에는 노 디비전 네. 이내니까 말이죠. 경기가 인정이 되질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하, 이게 초반 네. 2회전. 처음에 버팅되는 순간부터 벌써 둔탁한 소리가 나와서 아주 글쎄요. 큰 부상이 아닐까 걱정을 그러니까 이거는 했는데 확실히 아까도 우리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네. 수비적인 자세였다가 돌진하는 그런 형의 그 도전자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상황이 일어날 것은 미리 네.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찢어진 부위가 아직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만은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챔피언보다는 네. 도전자가 상당히 뭐 어렵거든요. 상대는 순간에 얼마나 포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저 첫째, 순간입니다. 아하. 완전히 그 우리나라 선수보다는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경우 네. 도전자가 아유 재밌네요. 어쨌든 그 예전 기억도 나는데 뭐 전혀 그 고의성은 네. 전혀 없었던. 아니 저는 막 그 한보영 선생님이 글 쓴 걸로 봤을 때 1라운드부터 막 밀리다가 막 버팅나서 무슨 곳에서 오히려 살랐다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근데 보니까 잘했네요. 1라운드는 주눅 들지 않고 박종팔의 그 장점 강점이 그대로 나름 묻어나와야 하는 근데 저게 만약에 고의성이 레퍼리의 재량으로 고의성을 만약에 인정하면 강점 어떻게 되지 되는 않나요? 저건 근데 저런 강점이 아니라 경우는 경기가 속히 예, 저런 경우는 레퍼리의 판단이에요. 실격패를 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차베스 렌달 2차전 때 렌달이 이기고 있다가 고개를 그냥 들었는데 차베스 이마를 부딪혔잖아요. 근데 감점 주고 2대1 판정으로 렌달이 져버렸잖아요. 그때는 바로 한 번 버팅이 나는데도 바로 감점 처리해버리죠. 차베스 챔피언 만들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도 좀 있었겠지 아무래도. 저때 감점 안 받아. 감점 감점이 아니라 그냥, 그냥 경기가 끝나버렸고 테크니크. IBF 경기 규칙이 저 당시에 이제 6라운드 그러니까 그 좀 독특했어요. 뭐 WBC나 WA가 3라운드 이내가 이제 높은 테스트였는데 IBF는 6라운드 이내 저런 저 우연한 그 사고가 날 때는 노 콘테스트 규정이 있어서 A씨로 이제 끝이 났는데 뭐 결과적으로 이 경기가 이제 국내 프로복싱의 유일한 세계 타이틀 매치 노 콘테스트 경기가 또 되고 말았습니다. 이거 보니까 또 2차전을 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2차전 때도 다운되고 근데 막판에 한번 렌달 홈즈가 다리 한번 풀렸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난 글로만 많이 봤는데, 많이 예. 그것 때문에 이겼다고. 박종팔 선수 경기는 다운을 많이 당하는 편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가드를 익사이팅한 안 것 하니까. 같아요. 아니 그래서 해글로 그 형님도 얘기했듯이 해글로한테는 전혀 승산이 없는 게 저런 노가드로 가면 해글로 만나면 해글로한테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해글로가 가만 놔두진 않을 거야. 감히 나를 도발해 이러면서 그냥 지금 녹화되고 있는데 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아이고. 하는 거예요. 얘기했네. 해글로 얘기 안 해야 되는데 전화 온 거 아니겠죠? 아니 훨씬 이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딱 시작하면 난 끝인 줄 알았어. 이거 영상 끝나고. 끝난 줄 알고 네, 포토바님이 이제 얘기하면서 이게 자연스러워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시합 이후로 중간에 방어전 하고 2차전 벌어지나 아니 바로 이어서 2차전 벌어지나? 하나 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해 87년에 린데롬즈랑 하는데 린드롬즈전 마지막으로 반납을 하나요? 린데롬즈 전하고 아니요. 엠마누엘 로티랑 로티. 하고 난 다음에 네. 8차 방어전 하고 87년 만났어요. 네. 8차 방어전. 나름 IBF 챔피언 중에 꽤 롱런 했네요. 80년. 8차. 그럼요. 8차. 네, 최고 8차까지 네. 반납을 해버렸으니까 네. 많이. 그러면 장정구 선수가 1호가 그럼 김지원 선수가 1호인가요? 반납이요? 반납. 그러네요. 반납은 김지원 선수가 있고. 그다음 2호가 박종팔 선수. 어. 그다음 장정구, 유명호 선수. 근데 반납 이승훈도 반납 이승훈 선수도 반납. 이승훈 선수 이경현 반납했죠. 선수도 반납한 거 아닌가요? 맞네. 나는 맞네. 나는 되게 IBF는 반납 많이 했어요. 아. WBA, WBC 아니, 난 반납 되게- 웬만하면 안 하는데 되게 희귀한 줄 알았는데 반납. IBF는 그냥 한승 반납 쪽으로 가는데 IBF 반납하고 이제 딴 쪽으로 갈아타니까. 한승 쪽으로 그렇구나. 가는데. 난 되게 희귀한 거라고 해서 장종구 유명호 정말 IBF로 시선을 돌리니까 근데 김지원 챔피언 같은 경우는 아예 은퇴를 하셨으니까. 그건 네. 유명호 선수도 반납하고 은퇴. 그렇죠. 먼저 은퇴. 장정구 선수도 은퇴는 했다. 다시 그렇죠. 돌아와서 그렇죠. 그러네. 다시 돌아와서 문제가 돌아온 있는 남자인데. 거지. 아. 돌아와서 안 풀려서 그렇지. 여기 어떤 논란의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그 뭐- 혹시 도전자가 고의성으로 들이받았느냐 혹은 중단될 상황이 아니었는데 뭐 한국 커미션 측에서 뭐 여러 가지 근데- 이유에서 끊었느냐 뭐 이런 근데 포인트가 조금 논쟁거리일까요? 이거는 논란이라기보다는 궁금증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경기를 못 본. 그러니까 국내 팬들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모든 경기가 다 이제 오픈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독특하잖아요. 동양에서 벌어진 중량급 타이틀 매치인데 이제 NC가 붙어 있으니까 이게 과연 뭐냐 이제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한번 확인차. 근데 그리고 말씀하셨던 대로 고의로 받았거나 아니면 펀치에 의해서 부상이 생겼거나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해 보고자 했던 것이죠. 뭐 1라운드부터 확실하게 포인트를 뺏기고 지고 있을 때
이렇게 됐으면 좀 논란이 됐을 수가 있는데 1라운드도 잘 싸웠고 골떠서 뭐 런던 홈즈도 고의적으로 들이받은 것도 아니고 해서 크게 막 욕먹을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쉬움이 남겠죠. 욕먹을 경기는 전혀 아닙니다. 네, 전혀 1라운드 너무 잘했는데 이 시합의 제일 피해자는 이제 저기 시청자 그 표 끄크 들어간 복싱 팬들이죠. 네. 그 티켓 특히 비싼 현장 관람하고 하시는 분들 네. 그분들이 얼마나 이런 원통할까. 경기는 이제 2차전 갈 때는 50% 세일해줘야 되는데 아 그것도 괜찮네요. 아니 이거로 그냥 야구 경기 같은 경우에는 오해 시청자 사정으로 되면 네. 나중에 무료로 들어갈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데 복싱 경기는 그게 안 되는 거. 소득에 광고 주더라고 많이 이제 안타까워했겠네. 아니 뭐 선수들은 어쨌든 그 경기를 위해서 개최를 하고 그 선수도 리그에 올라갔기 그러죠. 때문에 정당한 대가를 또 줘야죠. 돈은 다 받은 거죠. 아 그러면 좀 콘테스트 네, 맞습니다. 근데 1라운드만 경기 양상을 놓고 보면은 2라운드에 이게 중단되지 않았으면은 제법 흥미진진한 양 네. 선수 컨디션이나 몸놀림으로 봤을 때 아주 재밌었을 흥미진진한 것 같아요. 경기가 됐을 것 같아요. 도전자의 기량도 상당히 만만치 않고 오랜만에 아주 준수한 수준급 도전자가 IBF에서 와서 IBF 타이틀이 이제 개최되는 마당이었기 때문에 박종팔 선수 1라운드의 몸놀림도 제법 나빠 보이지 괜찮았어요. 않고 그 2라운드 중반이나 3라운드 계속 속개가 됐다면 3라운드부터는 양 선수가 굉장히 치열한 난타전으로 갔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물론 이제 2차전이 이제 벌어졌으니까 이제 뭐 그거는 이제 그렇게 넘어갔습니다만은 요 경기 흐름으로만 놓고 봐도 1라운드에 그 석연치 않다기보다 그 불의의 부상으로 경기가 중단된 게 진짜 복싱 팬들 입장에서는 손해인 것 같습니다. 2차전은 어떻게 기억하세요? 약간의 좀 몇 점 차로 진 시합으로 저는 기억이 나요. 아 그래요? 네. 일단 다운을 한번 다 했었고요. 2, 3점 저도 한- 정도. 지금 이사님 말씀처럼 저도 2점에서 3점 정도는 졌다고. 아 그렇구나. 막판에 좀 밀어붙이긴 했는데 좀 졌다고. 2차전이야말로 컨트롤버설 디시즌이죠. 그러면 2차전을 해봐야 되겠네요. 졌다고 자료가 기억을 있는지. 하고 계시면 이거는 조만간 한번 2차전을 네. 한번 해보도록 하죠. 1차전에서 사실 못 보여준 부분이 많은데 2차전이 또 벌어졌었으니까 그리고 또 졌다고 기억하시는데 판정승을 했던 경기라면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박종팔 선수가 확실히 중량급이지만 세계적인 선수는 맞는 것 같아요. 저런 선수를 맞아서 전혀 꿀리지 않고 본인의 기량대로 시합하는 걸 보면 대단한 선수는 어쨌든 중량급에서 배출한 것 같습니다. 1회부터 여유가 보이던데요. 우선 그 복싱 팬들은 감당이 서늘하지만 저렇게 가드를 내리고 턱이 좀 강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턱이 우리 지인진 챔프처럼 화강한 턱이면 좋은데 턱이 다 아쉬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진짜 맷집이 제일 좋은 사람은 누굴까요? 턱이 제일 강한 거 지인진 선수랑 황준성 맞죠? 황준성, 박영균, 선수. 김광민 선수도 좋습니다. 김광민 선수 이번 저런 걸로 봐야죠. 근데 전체적으로 다운 횟수나 그룹기 여부 이제 이런 걸 놓고 보면은 그럼 유명우 선수를 빼고 유명 다운 한 번이 없었으니까. 유명으로 방어력이 또 워낙에 좋아. 그렇죠. 황준석 선수는 진짜 그 백인철 선수 엎어 맞았나요? 다운되고도 심판 카운트하는데 두 손 들고 자기다 같이 이렇게 하면서 연골이 다 기억납니다. 주먹이 다쳤으니까. 권철 선수도 좋지 않았나요? 권철 선수도 내구력 좋았죠. 캐리어가 근데 권철 선수는 싸운 상대 레벨이 그렇게 뭐 세계적인 수준이 없었기 때문에. 김성준 선수도. 근데 이제 맷집을 하시려면 김성준을 빼놓을 수 없죠. 많이 맞았는데. 그렇죠. 김성준 선수. 그렇게 맞았는데 그 마지막에 일본 선수 이외의 경기에서 다운도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 뭐 그룹기 비슷하게 몰린 적은 몇 번 있었고 이제 배석철전에서 이제 롭다운을 허용하긴 했지만 이렇다 할 뭐 그런 어떤 게 없습니다. 맷집과 관련해서 맷집이 훨씬이죠. 정말. 강순중 선수도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강순중 선수 메시 좋았죠. 누구랑 붙어도 진짜 만만치 않은 내구력을 보여주는
노창환 선수 그분은 어때? 다운을 많이. 아 다운을 많이 당했네. 백인철 선수에게도 이제 아. 90분인가? 아. 박종팔 회복력이 좋은 건가요? 그렇게 다운돼도 1차전에서는 투지가 좋다고 봐야죠. 1차전에서는 선전했는데 그렇죠. 2차전에서는 뭐 복부불로 하고 그냥 그 기억나요? 그 저기 네 박종팔 정말 진짜 좀 익살스러워요. 그 쇼맨십도 있고 박종팔 선수 네 약점을 알았다 뭐 이런 느낌으로 나오자마자 그냥 옆구리를 팍 찍어버리니까 아니나 다를까 노창원 선수가 막 옆으로 가더라고요. 예. 네 약점을 알았는데 그냥 옆구리를 가가지고 그냥 사정없이 찍어버리니까 경기 시작하자마자 그럼 경기 끝냈잖아요. 이왕섭 선수는 어떤 뭐 좋았던 건가요? 저는 분명히 좋긴 좋았다고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 전형적인 좀 체력 장사 좋고. 타입 선수인 것 같아요. 스피드가 좀 없어서 그렇지. 스피드 없고 장사 타입 선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갖출 수는 없는 것 그렇죠. 같아요. 박영균 선수도 맷집이 좋았다고 봐야죠. 네, 물론 이제 마지막 경기가 너무 졸전이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 그 아까 그 백인철 챔피언하고 말년에 이제 이왕섭 선수하고 이제 뭐 라이벌 시합 그래요? 얘기가 한번 돌았는데 오. 그래서 그때 5천만 원 백인철 이왕섭 선수 2,500만 원 이렇게 뭐 주고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체격은 그럼 어떻게 해요? 라이트 헤비로 하겠죠. 그렇죠. 크루전하고 이렇게 예. 했겠죠. 이왕섭이 낮추는 건 불가능하고. 근데 그 당시에 백인철 챔프가 하신 말씀이 이왕섭 정도는 내가 2달에 한 번 올라가도 내가 2달에 한 번씩 해도 된다. 아. 네, 자신감을 아주.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아무래도 그래도 백인철 챔피언이 타이틀을 뺏긴 다음이라도 그래도 워낙 이름값이 있기 때문에 일단 스피드도 더 네, 백인철 스피드. 선수가. 근데 백인철 선수랑 박종팔 선수랑 했을 때 대순위 어떻게 됐나요? 누가 더 5천씩 받은 걸로 저는 기억해요. 박종팔 선수 5천만 원씩 같이 받았어요? 네, 같이 받은 걸로. 박종팔 선수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하는 그거. 제 기억에는 5천만 원씩 받은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때 당시 5천은 80년대 평균이죠. 88년도 12월이니까 아, 그렇게 가세요? 그 아까 린데롬즈 2차전인가에 6천 받으셨다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6천이면 강남에 30평짜리 아파트 딱 살 그때 당시는 진짜 대전에 집 한 채 값이 녹아 있네요. 아, 진짜. 그럼요. 지금은 중개권료도- 지금은 꿈도 못 꿀. 근데 지금도 여건이 돼서 뭐 챔피언 되면 경기당 10억 이상 준다 그러면 많이 할 것 같아요. 당연히 네. 그렇죠. 당연히. 우리나라에 그렇죠. 이 종합격투기로 좀 피지컬이 좀 서구화된 선수들이 다 종합격투로 넘어가잖아요. 유튜브에서 자체적으로 콘텐츠를 만들어도 막 수익이나 후원금이 몇 천만씩 들어오니까 복싱도 참 그렇게 한번 콘텐츠를 짜보면 안 예전에 될까 저희 싶은 생각이 들고요. 회사 사장님한테 좀 원투 좀 후원하라 그랬다가 욕만 바지고 돈 많으시잖아요. 건물 3개나 있으면서 왜 여기 하나 좀 하라고 막 그랬는데 남의 재산 하나 팔아서 그냥 복싱. 아니 맨날 뭐 말로는 뭐 니들 거라고 그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안타깝네요. 자, 오늘 그 박종팔 선수와 린델 홈즈의 1차전 과연 어떤 경기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논란이 될 만한 요소는 정말 딱히 없었습니다. 그냥 정상적으로 경기가 진행되다가 그야말로 우연한 버팅에 의해서 경기 규칙에 의한 노 콘테스트로 경기가 이제 결정이 됐고 1차전을 이렇게 보고 나니까 2차전은 또 그 저희 구본정님이나 쿠토바님, 이성열 이사님이 모두 그 경기는 졌다고 생각한다고 기억을 하시기 때문에 한번 논란의 경기 리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좋은 경기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